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집값 2차 폭락이 차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미친 듯이 심각합니다. 경제위기나 불안이 지속될 때마다 집값은 50% 이상 폭락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주가와 집값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거품이 유독 심하여 진짜 조심해야 할 곳들은 어딜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부동산 타이밍과 입지를 제가 직접 상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경기도 2차 폭락 차원이 다르다. 상황이 미친 듯 심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도시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일 정도로 집값이 급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위기도 불사합니다. 무시해버려요. 무조건 이 사람들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 판가름이 났어요. 파월 물가 2% 향할 때까지 금리 안 내린다. 다른 나라에 죽든지 경제 위기가 터지든지 우리는 기축국가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든 집값이 폭락을 하든 사실상 위험자산과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죠. 경기 연착륙 실패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미국 물가 폭등, 이게 웬수였죠? 자, 근본 원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미국은 물가를 잡는 것을 영순위로 두고 있어요. 미국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밟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물가 잡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 물가가 혹시라도 20%, 30% 폭등해가지고 저기 베네수엘라처럼 폭동 사태가 일어날까봐. 미국은 과거에도 폭동 사태가 여러 번 일어났어요. 아주 민주주의가 취약한 나라예요. 근본 제도는 잘 돼 있는데 다민족이 무이다 보니까. 자, 환율.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모든 초점을 맞춰요. 경제 위기가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막는 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환율. 달러 외에 모든 게 폭락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가 폭락을 해서 영국이 경제 위기가 터지네 마느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채무국 부담 엄청나죠. 왜?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이자가 이제 그 금액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제체제 붕괴. 자산,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지금 대폭락하고 있잖아요. 외국 자산이 유출되고 있네요. 다른 나라 돈이 무진장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경제 위기. 경제 지표가 다 급락하면서 성장률,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고용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연쇄적으로 국가별 경제 위기가 터질 확률이 아주 높아졌어요. 이제 한국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환율, 물가, 금리, 경기 침체, 집값 폭락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까요? 벌써 비상등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환율 지금 1400대 1430, 이게 심각하지 않나요? 1600 이 사이로 지금 아마 맴돌 거예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위기 수준. 지금 미국이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주가, 물가 떨어지고 환율은, 달러는 급등할 겁니다. 달러 대비 모든 국가의 하락. 그렇죠. 모든 국가의 화폐는 급락하겠죠. 경제위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물가, 금리. 물가는 6.3에서 5.7 러우 장기화. 이거 지금 거의 예비군까지 동원령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번에 점령한 곳을 마치 자기 나라 땅인 양. 금리 연말 3.5%. 자, 미국 물가, 금리 계속 불안합니다. 경기 침체. 제가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현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주식방송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방어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미들이 자꾸 뭐 추천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물렸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차라리 인버스에 투자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지. 그 사람들이 사라고 하는 바이오주, 반도체주, 테마주,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뭔 말이냐? 걔들이 미래의 테마는 맞지만 지금 엄청난 파도가 태풍이 몰려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떨어지지. 특히 과거에 많이 뛰었잖아요. 그 호재 때문에. 그럼 더 떨어지죠.
집값 폭락. 집값 거품 세계 1위입니다. 하락속도 1위. 가계부채 1위. 세계 집값 주식 폭락.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이제 전국 입지 대비 최고 거품 지역 6곳. 자,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전국과 경기도 심각하다고 하는 데 한번 보자고요. 자, 1위가 부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 전문가들에 따라서도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가장 집값 거품이 심한 곳은 부산이에요. 부산은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여기는요, 불과 2010년도에 평당 1000밖에 안 갔던 곳들이에요. 그런 곳이 무슨 30억, 40억. 미친 거죠? 서울은 비교도 안 돼요. 부산 거품에 비하면. 특히 해수남, 해수동 뭐 이런데 고가 아파트. 제가 분명히 1위라고 했습니다. 여기 폭락하면 바다가 어딘지 몰라요. 두 번째는 대구입니다. 특히 경상도 쪽이 심해요. 집값 거품이. 수성구를 포함해서 모두 다. 지금 빠졌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다음에 3위. 창원, 진주, 김해. 야, 뭐 이런 데가 막 12억, 15억. 여러분들 미친 거 아닙니까, 집값? 똑같은 곳이 충청도, 똑같은 곳이 전라도, 똑같은 곳이 강원도로 가게 되면 반토막 가격이 드는 곳들이 유독 여기만 비싸요. 절대 잡지 마세요. 지금 벌써 1, 2, 3위를 싹쓸이 했네요. 경상도가. 자, 4위. 대전, 광주. 대전도 심각하죠. 자, 신도시, 고가 아파트. 광주도 마찬가지. 5위. 평택, 천안, 제주. 평택 전체. 뭐 평택 지금 난리 났는데 잡지 마세요. 지도를 쫙 펴고 봐요. 3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못한 곳이 평택인데 거기가 무슨, 자, 신불당동, 특히 여기 바다 조망이라 해서 뭐 제주, 속초 이런데. 마지막으로 6위. 이것도 심각해요. 1, 2기 신도시. 수도권에서 제일 심각한 곳은 분당, 광교 등 1, 2기 신도시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경기도 2차 폭락. 심각한 곳 6곳. 이미 막 붕괴되고 있어요. 위험한 6곳. 자, 아래서 보겠습니다. 화성 동탄2. 서울에서 얼마나 먼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제일 심해요. 광교. 집값 뭐 여기 15억, 20억으로 집을 살 바에는 서울로 가겠네요. 분당은 왜 거품이 심하냐? 많이 뛰기도 했지만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거예요. 분당 잡으면 박살 납니다. 평촌 마찬가지예요. 둘이 쌍둥이에요. 그 다음 송도는 이미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거품이 심해요. 많이 빠진 곳들은 그나마 거품이 많이 내려온 것이고 분당이나 평촌처럼 덜 빠진 곳들은 망하겠죠. 자, 킨텍스 이쪽도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자, 이제 공통상 입지 우위, 입지 최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 교통 우위, GTX, 신도시, 인프라 발전성 다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그래서 폭등을 한 거예요. 입지 반영, 교통 반영, 호재 반영. 입지 반영에서 거품이 너무나 많이 뛰었고, 교통 반영에서 시세가 오버됐고, 호재 반영에서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과장됐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폭락하는 거예요. 괜히 폭락하겠어요? 거품이 꼈기 때문에 폭락하지. 폭락하는 이유. 특히 얘들은 잘 보면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몰려 있다면 3기 입지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경기도에는 3기 신도시가 넘쳐나니까. 물량 폭탄. 3기 신도시가 계속 드러나면 희소성이 없어요. 가격 거품 붕괴. 장기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구가 3, 4위권 했다가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고 했잖아요. 구 단위로. 왜? 서울한테 밀리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발 세 가지 대학제. 이러다가 경제위기 터진다. 진짜 여기 나왔네요. 연이은 미국 자이언트 스텝. 강달러를 이용한, 제가 보기에는 이용한이 아니라 악용한 미국의 횡포. 자, 러시아하고 중국은 쓰레기 같은 나라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미국은 너무 천주국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드는데 아주 지금 세계 파수꾼 역할을 하기는커녕 지들만 먹고 살겠다고 지나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를 달리는 국가가 물론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 나라야 죽든 살든 그 달러를 이용해 갖고, 제가 보기에는 달러 없애버리고요, 세계 공용화폐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달러가 있는 한은 미국의 횡포는 계속될 거예요.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렇게 불공평해서 되겠어요? 자, 아무튼
미국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당연히 파수꾼의 나라로서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지만 하는 꼬락서니 보면 그렇지 않죠. 미국발 세 가지 대학제. 자, 금리 인상 미국. 자, 0%대에서 물가가 8에서 9%까지 뛰었어요. 금리도 0%대에서 4.5에서 5%까지 지속할 겁니다. 다른 나라야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바이든하고 지금 파월 보세요. 긴축 정책, 인플레이션 최고 목표.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게 최고 목표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가 반토막 난다 이거 신경도 안 써요. 예전 같으면 신경 썼지.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긴축 정책 계속하고 있어요. 금리 문제,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충격, 경제 침체가 신흥국이 특히 문제죠. 우리나라도 말만 선진국이지 달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수출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심각해요. 자산 거품, 집값 거품 2021년 미국이 19%, 22년 20%, 34년 만에 최대 거품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모기지론 금리 6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주가 거품 나스닥 2009년에 1500이었던 게 13,381까지 9배나 뛰었어요. 세계에. 아무리 미국이 뭐 경제도 좋지도 않았던 나라가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니 지금 나스닥이 붕괴되고 다우가 붕괴되니까 세계 주가가 쭈르륵. 그런데 왜 미국은 계속 사냐고요? 다른 나라가 더 떨어지냐고요? 달러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달러 아니고 국제 통화가 공동 통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거품 붕괴 08년 집값 50% 폭락. 나스닥 집값도 반토막 난 사례가 있고 미국이 나스닥은 2003년에 8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나스닥. 국제 문제 미중 문제 러우 문제 아무튼 패권 대결 대만 문제 에너지 경제 침체 이것 때문에 미중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미국을 응원을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천년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러우 장기화 물가 폭등 경제 침체 지금 러시아 아주 심각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신흥국 파산 미국 금리 인상 이게 원인이 돼서 환율가치 급락 경제 위기. 자 6고2죠. 경제 침체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6고2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자 고금리 기준금리가 벌써 2.50 이번에 빅스텝 0.50 밟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갖고는 주가 난리 납니다. 주가 환율도 난리가 나고요. 대출 6%까지 고환율 1달러 지금 1435 심각하죠. 고물가 8월 달에 5.7% 찍었어요. 그나마 좀 내려온 상황. 고유가 경유 조금 내려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높아요. 1839원. 고임금 2023년 9620원 5%나 올렸고 고실업 88만 9천 명 엄청나죠 실업자가. 비경제인구가 무려 1587만 명이나 돼요. 자 올라가야 할 것들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야 할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성장 22년 2분기 0.7% 올해 2%대 성장. 저출산 합계 출산율 200위에서 꼴찌 200 나라에서 꼴찌 0.77명.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부동산 4가지 규제 본격적으로 풀린다. 지금 규제가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자 청약 지금 모든 규제는 머릿속에서 이제 지우세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 싹 없어질 것 같은데요. 청약 완화 1주택자 세대원만 청약했던 게 또는 당해지역만 청약했던 게 자, 이제는 1주택도 할 수 있고 세대원도 넣을 수 있고 당해지역이 아니라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주택 세대주 당해지역이 1주택 세대원 당해지역 아닌 사람들도 당첨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청약 완화니까. 전매 제한이 그전에 막 5년, 7년, 10년 없거나 1년이에요. 추첨제 확대될 거고 미분양, 발코니, 옵션 무료 할인 분양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미분양은 안 좋아요. 1년 있다 미분양은 괜찮아요. 왜?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미분양 났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닌데 이제 20% 떨어졌는데 미분양이다.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고 이런 조건을 달겠어요. 대출 완화 두 번째. 대출 70에서 90% 확대. 대출 제한 폐지할 수도 있어요. DSR, LTV, DTI 비율을 약화시키고 자 미분양은 아예 1,000만 원 정액제로 10% 무이자 또는 정액제
이자 후불제 이걸로 그냥 중도금 없이 가는 거죠. 얼마나 안 좋으면. 근데 하락장에 1년 지난 다음에는 좋은 것도 이래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계부채가 또 심각하니까. 자, 세금 완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완화, 신규 혜택,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 왜? 조정지역이 없어지니까. 세금 감면. 한마디로 이 집 사면 5년, 10년간 비과세 줄 거다. 2주택 그 집으로 주택수로 포함 안 시킬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그런 날도 돌아올 수 있어요. 왜? 집값이 많이 빠져버리면. 미분양 5년간 평생 동안 3개, 4개씩 잡아라. 다 주택수에 포함 안 시켜서 나중에 비과세 받게 하겠다. 안 잡으면 건설사 부도나가지고 금융위기 터지거든요. 거주 완화. 지금은 거주 완화 되고 있잖아요. 규제지역 거의 다 지금 막 해제되고 있어요.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미 풀렸지만 올 연말에 풀리고 내년 초에는 싹 풀릴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서울까지도. 재건축, 재개발, 각종 규제 대폭 완화. 미분양, 주택수에서 제외, 여러 채 배입.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돌아올 것 같아요. 자, 지역별 부동산 사이클과 30년간 사회 대세 하락기. 보면 올랐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번에 올랐다가 이제 떨어질 일 나오는데 너무 규칙적이지 않나요?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이때 지역별로 좀 달라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이거 강남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강북이라든가 이런데 연립은 이래. 여기 보세요. 연립은. 그래서 빌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리 그램에서 약간 올라갔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 돈으로 갭 투자하세요. 왜 연립에 묶여가지고 평생 가난한 삶을 삽니까? 여기 보세요. 자, 지금 91년에서 4년 빠졌고 97년에 IMF 때 3년 빠졌고 2003년 3년 빠졌고 2010년 5번 빠졌고. 자, 부동산 갭 차이 최소는 폭락장입니다. 뭔 말이냐? 자, 이게 파란 게 매매가고 빨간 게 전세가야. 어떨 때는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매매가고 전세가 이렇게. 어떨 때는 바짝 붙었어. 이렇게 보세요. 붙었어. 이렇게. 여기도 붙었네. 여기도 붙겠네. 이때 붙었을 때는 전세가하고 매매가 바짝 붙었다는 얘기니까 적은 돈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3천만 원 갖고 7억을 벌었다고. 이제 이번에 미래는 과거는 지키더라도 앞으로 지금이 여기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제일 많이 벌어질 텐데 갈수록 좁혀질 거예요. 왜? 매매가는 많이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의 바짝 붙을 때가 2025년 4년 뭐 이때쯤 될 것 같아요. 이때 투자하시라고요. 금액대별 마지막으로 지역별 현재 시세와 하락기 투자 금액 보시면 자 4억, 6억, 10억, 16억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4억 있는 곳은 광역시, 지방, 수도권 외곽 지역이 한 4억 정도 해요. 그 다음에 6억짜리는 서울 외곽 소형 10평대 이런 거 20평대 일부. 수도권 보통 지역이 6억 다 해죠. 광역시 유망 지역 6억. 자, 서울 소형 그 다음 10억은 서울 소형 20평대 또는 30평대 일부. 수도권 신도시 대부분 수도권은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광역시 유망 지역은 10억 넘어가죠. 그 다음에 16억 서울 중상급 좋은 것들이죠. 수도권의 유망 지역 16억. 이제 아주 특급 지역이죠. 광역시는 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4억짜리 이거 하락대 2억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5천이면 잡아요. 그런데 2억이 5억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3억 버네요. 5천 갖고 3억 벌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6억짜리는 3억으로 빠지는데 하락계 1억이면 잡아요. 갭 투자. 그러면 3억이 8억으로 가니까 5억을 버네요. 그 다음에 10억짜리. 자, 5억으로 떨어지니까 1.5억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억은 13억으로 가니까 8억 버네요. 자, 16억짜리 8억으로 반토막 난다고 치고 3.5억으로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8억 22억으로 가니까 14억 버네요.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지만 유력한 샘플이에요. 자, 이제 이 도시가 지금 경제 불안감으로 지금 완전히 펑 하고 터진 상황이에요. 심각하죠. 지금 당장 집값이 곤두박질 치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발
이기주의적 금리 인상으로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며 바닥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